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특히 더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더불어 사전투표의 부활절까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전투표장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오늘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곳 중 하나였는데요. 그곳의 코로나 방역은 어땠을지 이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 부활절 행사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거리 때문에 여기 다 쓰셔야 돼요. 여기 선 그려놓은 대로 다. 시간만 될게요. 잠깐 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스크 잠깐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장갑도 나눠주시고 또 손 소독제도 되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다. 제가 투표한 이 한 표가 그냥 사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투표했어요. JTBC 이희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 상황은 어떨까요? 내일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늘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만 2,000곳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 이 소식은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는 내일 현장 예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장 예배를 하자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보내거나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을 연장했지만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는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 목요일 총회장 명의로 현장 예배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예배 정상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면서 무한정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에 눌려있을 수는 없으니 현장 예배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교인 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지난주에 비해 10% 정도 늘어 2,000곳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들은 내일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대형 교회에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방역 수칙을 다시 안내하고 지키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예배 방식도 등장했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기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예배입니다. 내일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인 교회도 꽤 있는데 김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인데 예배는 건물 바깥 이곳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차 안에서 설교를 듣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예배를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연단도 야외에 설치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로 예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선 송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도 배정받았습니다. 음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잘 들리죠? 이제 깨끗하게 들리죠? 이 교회 신도는 약 1,000명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열리는 주차장에는 차량 70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데 내일 주차장에서 2번 집회가 열립니다. 예배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온라인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예배는 지난달 서울의 한 교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승차 종교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번 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곳 넘는 교회가 내일 부활절 자동차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에는 유흥가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금요일 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직은 방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언제든지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 숫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마침 어젯밤 저희 취재진도 강남역, 홍대 이런 유흥가 일대를 직접 돌아봤는데요. 클럽만 문을 닫았고 바로 옆 실내 포차는 줄까지 설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유흥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더 모인 건 아닌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불 꺼진 클럽 앞이 한산합니다. 앞에는 휴업 안내문과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서울시의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휴업 기간을 늘렸다고 안내문을 고친 곳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실내 포차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줄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확진자도 있고 장애까지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막 클럽이나 이런 데는 아니니까. 다른 실내 포차도 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젊어서 괜찮다 생각해. 술 먹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니까. 어차피 같은 술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서울 홍대 앞의 음악주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춤을 춥니다. 마주보고 대화하는 손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뒤섞여 앉다 보니 술잔이 섞이기도 쉬워 보입니다. 유흥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주말 온라인 카페에는 문을 연 실내 포차와 음악주점을 찾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여럿이 모여 같이 놀러갈 사람을 구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한 술집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며 일반 음식점이라 정상 영업을 한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람이 모이는 주점 등을 찾는 것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정부가 연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건 새로 나올 환자를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죠. 오늘 발표된 신규 환자는 모두 30명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는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 관심이죠. 정부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며 좀 더 지켜본 뒤에 다음 주말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희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와 비교해 신규 확진자가 40%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 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말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계속 유지되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5% 밑으로 줄어드는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입니다.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4월 말 개학이 가능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는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등교 수업도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집단 발병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는 예정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